자, 오늘 알아볼 것은 복소수입니다. 일단 복소수를 알려면 허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허수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서 수 체계의 확장 과정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자연수가 있었는데요. 자연수에서 연산을 할 때 덧셈 연산은 잘 작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2 빼기 3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음수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정수, 즉 음수와 0을 포함한 이런 수들이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수 안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은 잘 작동하는데, 이번엔 또 나눗셈, 2 나누기 3 이런 수들이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분수, 즉 유리수가 정의가 되었고요. 이런 유리수들은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려면 다 유한소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파이나 E 같은 이런 수들은 이제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어떤 반복되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리수가 정의가 되었고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이 실수 체계 위에서 연산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 실수에서도 정의되지 않는 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를 풀 때 항상 등장하는 이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은 숫자였는데요. 이 수들이 만약에 해로 나온다 하면은 저희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수를 이제 정의를 하면은 더 유용한 점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i라는 허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허수를 정의하면 정말 다양한 이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이 허수와 실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복소수는 일단은 실수와 허수는 정말 전혀 다른 수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덧셈을 해서 표현하고요. 그래서 복소수는 a 더하기 b i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a와 b는 둘 다 실수이고, 그래서 이 a를 실수부 그리고 이 bi를 허수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소수들은 복소 평면 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평면을 하나 그려주면 여기서 x축을 이제 실수부를 나타내는 축이고, y축이 허수부를 나타내는 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수 a 더하기 bi 같은 경우에는 이 실수부의 실수인 a를 실수부 위에 나타내고, 허수부의 실수인 b 같은 경우를 이제 허수부 위에 나타내면 이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를 이렇게 복소 평면 위에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복소수를 복소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복소 평면은 정말 회전에 관련해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질은 이제 복소수의 i를 곱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 a 더하기 bi라는 임의의 복소수에 i를 곱하게 되면 일단은 a에는 i가 곱해져서 ai가 되고, b에는 i가 두 번 곱해지게 되는데, 아까 i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 말은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즉 실수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b 더하기 ar라는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복소수는 지금 실수부는 마이너스 b가 되었고요, 허수부는 a가 되었죠. 그러면은 이 복소 평면 위에서 마이너스 b, a라는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복소수에서 i를 곱했을 때 요 두 복소수가 서로 90도를 이룹니다. 이것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a분의 b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것을 통해서 그 둘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둘이 직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요 두 개의 복소수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a하고 b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평면 위에서 임의의 복소수의 i를 곱하면 이렇게 90도 회전하는 식으로 작동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임의의 복소수끼리의 연산을 복수평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복소수 a 더하기 b라는 복소수에다가 c 더하기 d라는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이 수는 일단은 복소수는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복소수는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i라는 복소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복수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 a 더하기 b라는 복소수와 c 더하기 d라는 i라는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c, b 더하기 d라는 점에 이 두 복소수를 더한 새로운 복소수가 나타내지겠죠. 이것은 벡터로 보면 이 벡터의 덧셈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복소수의 덧셈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소수의 곱셈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a, b로 보는 것보다 극좌표계처럼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극좌표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좌표로 나타낼 때는 x, y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극좌표계는 그 어떤 점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와 그 x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를 통해서 임의의 점들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복수평면은 이 두 개의 관계를 다루기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복수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x, y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거리를 r로 하면은 지금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일 거고, 이 각을 세타로 하면, 그리고 y 좌표는 r 사인 세타겠죠. 그러면 이 수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r 사인 세타 i라는 복소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복소수의 곱셈을 표현해 볼 건데요. 일단은 요 식은 r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묶는 방식으로 복소수를 표현하면 어떤 복소수를 알파만큼 떨어져 있는 복소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도 떨어져 있고 거리가 r인 복소수에다가 r 다시만큼 떨어져 있고 베타만큼 떨어져 있는 복소수를 곱한다고 이렇게 식을 써보면,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거리는 요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를 곱하는 값이 되고요. 일단 실수부부터 나타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지금 i와 i를 곱하면 i제곱, 즉 마이너스 1인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실수부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뺀 거, 이렇게 실수부가 나타내지고요. 허수부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삼각함수의 덧셈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고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i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은 정말 중요한 특징을 말해줍니다. 방금 했던 곱셈 연산을 이제 복수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 알파만큼 떨어진 복소수와 베타만큼 떨어진 복소수를 방금 곱했는데요.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각도를 가지고 크기는 두 복소수의 크기를 곱한 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새로운 복소수가 이 두 복소수의 곱셈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임의함수 fx를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i 라고 정의를 해보면, 저희가 방금 한 거를 이제 r하고 r 세타를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식을 써보면 f 알파에다가 f 베타를 곱한 값이 f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방금 한 연산은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연산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규칙을 가진 수가 하나 더 있었죠. 저희가 배웠던 예를 들어 2의 x제곱 같은 수입니다. 이런 수는 이 규칙을 적용해 보면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2의 a 더하기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곱셈 연산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연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의 x제곱하고 복소수끼리 곱한 거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식은 정말 유명한 한 식이 그 특징을 이어주게 됩니다. 바로 오일러의 등식이라 불리는 2의 ix제곱은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i, 이런 식인데요. 이 식은 어떤 길이가 1인 복소수를 나타낼 때 이 복소수가 x축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식은 그 실수가 1, 실수 1로부터 x도만큼 회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ix제곱은 x도만큼 회전한 복수평을 위해서 x도만큼 회전한 걸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자연상수 2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상수 2는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2의 x제곱을 정의를 하면 이 수는 방금 본 정의에다가 x제곱을 더 씌운 그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nx를 m이라고 두고 이 리미트를 m으로 바꿔 쓰게 되면, 그러면은 n분의 1은 n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n분의 x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2의 ix제곱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리미트 이렇게 쓴 것이 2의 ix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복소수의 특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복소평면 위에서 1 더하기 n분의 xi라는 복소수는 이게 1이라고 보고 이걸 n분의 x라고 하면은 이렇게 1 더하기 n분의 xi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n분의 xi를 m제곱했다는 것은 이 복소수가 m번 회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축과 1 더하기 n분의 xi라는 복소수 사이의 이 각도는 n분의 x와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x는 x가 0으로 갈 때 x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m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써져 있죠. 그 말은 이 각도를 완전히 n분의 x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요 높이는 점점 짧아져서 0에 수렴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n분의 x만큼의 각도가 n번만큼 회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x 라디안만큼 회전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런 회전의 특징이 2의 ix제곱에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삼각함수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i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이런 오일러 등식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평면 위에서 복수수의 연산을 활용하면 복수수의 연산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연산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어떤 복소수 a 더하기 bi 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켤레 복소수는 a 빼기 bi가 될 테니까 복수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뒤집은 이런 점이 이제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두 복소수를 더하는 것은 벡터의 연산처럼 생각을 하면 지금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은 2a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를 더한 결과와 같죠. 그리고 원래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를 빼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점이 이렇게 2b에 나타나겠죠. 이것은 이 원래 복소수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빼면은 2bi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수평면 위에서 복소수 연산의 특징과 오일러 등식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복소수의 특징을 사용해서 어떤 걸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소수의 복소수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를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로 제곱을 하면 이것은 일단은 a 더하기 bi는 방금 살펴본 요 오일러 등식을 사용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c 더하기 i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 이것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2의 i제곱 c는 요 등식을 사용해서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2의 마이너스 세타 d제곱은 실수로 보면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2분의 c제곱도 실수로 보면 되고 나머지 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2분의 di제곱은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지수로 올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지금 2분의 di제곱 이것은 2의 ln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곱하기 2di제곱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소수로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복소수의 복소수 제곱 역시 또 다른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확장 방법으로 코사인 x와 사인 x를 이런 복소수를 활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2의 ix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ix제곱을 더하면 이제 코사인 x는 두 번 더해지고 사인 x는 사인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지면 사인 xi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2의 i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x제곱은 2 코사인 x와 같고 이것을 2로 나누면 코사인 x를 좀 더 확장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인 x 역시도 2의 ix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ix제곱을 뺀 수를 2i로 나누게 되면 사인 x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코사인과 사인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 x가 2인 x를 알고 싶다. 이러면은 옛날에는 실수 범위에서는 지금 이 코사인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2와 겹치는 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코사인 x가 2분의 2의 i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x제곱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수는 고쳤으면 2의 i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x제곱 빼기 4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2의 i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해서 나타내면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주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로그를 씌워서 다시 x로 나타내주면 ix는 ln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므로 x는 i분의 ln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분모와 분자의 i를 곱하면 마이너스 ln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코사인 x는 2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통해서 이제 코사인의 범위, 사인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모든 실수로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그 안에 들어가는 요 정의역도 넓힐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n의 1 더하기 i 같은 경우에는 이 1 더하기 i라는 수를 오일러 등식을 사용하면은 크기는 루트 2이고 각도는 지금 45도만큼 회전했으니까 4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한 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ln 루트 2는 2분의 1 ln 2로 나타낼 수 있고 ln의 2의 4분의 파이 i 제곱은 4분의 파이 i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ln에 어떤 복소수가 들어가도 그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4분의 파이뿐만 아니라 4분의 9파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ln은 함수로서의 특징은 잃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복소수를 집어넣었을 때도 어떤 다른 복소수로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 연산의 특징과
이런 복수수를 이용해서 다른 수들을 확장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